네, 이 이야기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님과도 함께하고 구자준 사회부 기자는 계속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정말 폭탄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을 지금 쏟아냈습니다. 일단 국정감사 조금 전에 정회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저희와 정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총장 오늘 추 장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19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철저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으며 또 10월 16일에 김 모 씨가 어디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그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요. 김봉현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 검찰에 대한 수사를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부실 수사를 비판했더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중상모략이다라는 이제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21일 화부터 내기 전에 반성과 성찰부터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다소 좀 직설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중상모략이라는 단어가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란 말은 그보다 훨씬 더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속내는요? 네, 그렇죠. 속내는. 그러니까 본인이 표현하면서 근데 그 대신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첫째는 만약에 부딪히는 모습 보면 사실은 사표를 던지고 나가면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장관이 올렸던 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지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처음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검찰총장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자체가 검찰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전혀 개입이 안 됐다면 그 말에 대해서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러나 그걸 직설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정치적으로 두 사람이 충돌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론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본인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였다. 그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고 할 얘기는 많지만 상황 관리를 하고 본인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저 정도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읽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인데 사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서 이 라임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준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국감에서 질문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윤석열 총장 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나요?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법하다고 모든 검사들이 생각한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전 변호사님, 위법하다. 법에 어긋난다는 건데 이거는 무슨 근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검찰청법에 의하면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검찰권 독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정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 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행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추미애 장관 들어서 위법 부당의 여지는 뭐냐면은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라임 사건이라든지 처가 비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야당 의원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처가 비리, 그다음에 그 검찰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거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찰에서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 재소자의 말만 믿고 그렇게 검찰 지휘권 행사를 했다면은 이거는 직권 남용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재현 변호사님 설명을 해줬는데 이 부분도 참 향후에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뭐 물론 검찰총장 장관급이긴 한데 같은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하라는 표현의 자체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위는 받습니다, 당연히. 법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은 지위를 받도록 돼 있어요, 검찰총장이.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이 그런 표현 자체는 부적절해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부하라는 표현은 그 표현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업무를 하면서 지휘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부하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모든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총장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이치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 자체로만 보면 지시사항이 뭐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마치 다시 이거 비유를 이렇게 해볼게요. 군대에서 부하, 상관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부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렇게 표현한 거는 저는 뭐 그 표현 안 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지휘 라인에 있는 건 맞지만 검찰총장도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말이 국감장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구자준 기자, 이게 어떤 맥락에서 누구의 입을 통해 나온 건가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요. 오늘 오전 9시 55분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정감사 5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제목은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김봉현 전 회장이 1,000억 원대 횡령 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본질인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두 차례 입장문을 발표해서 검찰 불신을 야기시켰다라고 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런 내용을 쓴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 참 불만을 얘기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 지휘 배제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사실 윤 총장 지금 가족 관련 수사에서도 배제가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추 장관은 정면으로 또 비판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지금 부당해서 나는 사퇴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검찰청장 지휘 배제 주요 의혹들이 처가 수사와 그다음에 라임 사건에서 야당이라든지 그 검찰 비리와 관련한 거잖아요.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순철 지검장 전에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해서 야당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내부 비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에게 계속 대면 보고로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면 보고를 하는데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처가 비리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권에서는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경찰 내사 중에 금감원이 무혐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장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그 의정부 지검장일 때, 그러니까 박순철 오늘 사의를 표명한 남부지검장이 의정부 지검장일 때 이 사건 지휘하면서 기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박순철 지검장이 표시한 사퇴문에 따르면은 처음에는 야당에서 뭐 수사를 강요하다가 나중에는 여당으로 바뀌고 이게 뭐 어떤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윤 총장은 이런 사건들과 관해서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순철 지검장 말에 의하면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한 그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박순철 지검장이 어떤 인물이냐.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윤석열 혹시 검찰총장의 측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측근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배열을 할 수는 없는데 예. 박순철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 시절에 한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얼마 전 7월 8월에 그 지검장 인사 있을 때 그때 이제 의정부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옮긴 인물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가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한동훈 검사장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인이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기도 어려운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추 장관의 검찰 지휘권 행사에 대한 그 반발은 윤석열 라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검찰 전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임명한 서울 남부지검장이 현재 상황을 비판하면서 사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거셌습니다. 큰 소리가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박범계 의원님이 문상한 사실을 물으니까 없다고 했어요. 박범계 의원님이 위중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아니, 지금 증인이 지금 발언할 순서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은 야당 의원님들도 발언 안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과거에는 여당 의원들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그러고 윤 총장을 향한 과거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 방어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 부분을 좀 대놓고 지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똑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아무도 할 얘기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의 야당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때 엄청나게 몰아세웠습니다. 네. 뭐 처가 관련된 문제나 장모 관련된 문제 가지고 얼마나 몰아세웠습니까? 근데 이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또.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성을 떨어뜨린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여당은 이제 또 공격하는 입장이 되고 야당은 또 방어해주는 입장이 되고 반대로 청문회 할 때는 반대가 돼가지고 또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또 방어하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겠지만 정치권이 저런 식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들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국민들이 볼 때도 과연 저분들이 제대로 질의를 하고 제대로 조사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윤 총장이 저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은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뭔지를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발언한 내용이 또 어떤 파장이 올지도 생각하면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여야가 그런 정치적 건 따지지 말고 정말 진실이 뭔지를 밝혀내는데 집중해서 질의하고 또 그렇게 추궁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국감장에서 참 윤석열 총장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저희가 계속 지금 전해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이 부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임 사태 이른바 뭐 몸통으로도 지목되고 있고 뭐 돈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어제 지난 16일에 이어서 어제 또 2차 입장문을 냈다 이런 소식 들렸는데 구자준 기자 뭐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그걸 뽑아왔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입장문인데요. 예. 서울 남부구치소가 적혀 있는 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네. 발송 날짜는 어제 날짜로 돼 있고요. 예. A4 용지 14장 분량인데 많네요. 이 입장문에 14개의 번호를 붙여가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서 국정감사에서 더 뜨겁게 논쟁 중입니다. 예. 근데 대검찰청 국정감사 오늘 이거는 뭐 한참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는데 하루 전에 공개가 됐다. 이 신기가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 1차 이어서 지금 2차 서신 나왔는데 1차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강기정 수석한테 주라고 이강태 씨한테 5천만 원 전달했다 그런 법정 증언 나온 다음에 이제 공개가 됐고 예. 이거는 윤석열 총장 하루 전날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시기가 묘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게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뭐냐면 1차 서신 때는 검사한테 로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사단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검사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야당이라든지 검찰 비리 같은 거는 제대로 이렇게 수사도 안 하고 여당 쪽으로만 몰아갔다. 그 내가 구치소에 있는데 변호사가 와가지고는 강기정 수석을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인데 네. 이제 2차 서신과 관련해가지고는 윤석열 사단 누군지 이름이 확실하게 나왔어요.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 얘기를 하면서 예. 무슨 그쪽으로 돈이 건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니 영장이 안 나오더라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지금 저 말을 상당히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서신 가지고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게 신종 수사 기법도 아니고 말이죠. 저렇게 사업을 크게 그것도 위험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정관계 특히 검찰이라든지 정치권에 많이 줄을 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 누구 안다 이런 인맥을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본인한테 재판이 불리하게 나오거나 구속이 돼버리면 정권이 바뀌어서 그래. 내가 이 사람이 배신을 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저 얘기를 어디까지 이거를 진실되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저번에 한명숙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 한모 씨가 발언을 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4개월 동안 감찰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밝혀지지 못하고 있고 신라젠 의혹 관련해서 취재 사건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김봉현 씨가 지금 수사 지휘권자도 아니고 말이죠. 저 서신에 너무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물론 저 서신의 내용 자체를 보면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은 저 사람들은 지금 나가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없는 사실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1만큼의 사실도 10만큼 부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저 한쪽에 치우쳐서 들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희 전지현 변호사께서 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관련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윤대진 부원장의 해명 오늘 오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게 이 수원여객 횡령 사건 당시에 수원지검장이었던 윤대진 부원장에게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대진 부원장은 오늘 오전에 수원여객 사건 관련해서 로비 청탁받은 사실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 내용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첫 입장문에서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잖아요. 구자준 기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검찰들은 또 반발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입장문에서 짚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2019년 7월경에 3명을 접대했고 조사받을 당시에 사진에서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명은 사진으로는 말하기 어려워서 특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김봉현 전 회장이 2차 입장문에서 도피 당시 방법 같은 것들을 검찰 관계자의 조력을 받았다. 또 수사팀의 추적 방법, 휴대폰 사용 방법 등 이런 것을 언급했고 또 검찰은 추적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 협조했지 도피를 도와준 적 없다. 이렇게 또 김 전 회장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김봉현 전 회장이 입장문을 옥중에서 계속 내면서 그것도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나왔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물론 어쨌든 그렇죠. 저분의 예. 개인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정치권도 이제는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처음에 저분이 1차 얘기했을 때 무슨 법정에서 발언하고 진술했을 때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게이트로 갔다고 야당이 그렇게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와서는 야당 관련된 인사들의 또 검찰에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또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저분의 말이 100%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저분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렇죠. 또 증언뿐만 아니라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주장을 하도 증거가 없으면 그게 채택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이 이거 가지고 그렇게 게이트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이러지 마시고 또 마찬가지예요. 여권도 마찬가지, 야권도 마찬가지고 수사를 철저히 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저분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물론 저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부풀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를 밝혀내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양쪽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말이 단정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김봉현 전 회장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짚어보면 변호사님,
이제 문건에 나오는 A 변호사, 지금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A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조문을 갔다, 뭐 이런 내용이던데, 이거 뭐 공개된 일정이라서 금방 확인될 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 변호사들이요, 이렇게 네. 사건을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 관리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저런 얘기를 좀 이렇게 부풀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하는 경우도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A 변호사로부터 총장님 모시고 지난해 숨진 수사관 사건 때 상가집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숨진 수사관이 그 울산 함영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숨진 수사관을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상가집을 이 A 변호사만 모시고 다녀왔을 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A 변호사한테, 이 사람이 만약에 A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본인이 이렇게 크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네.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고, 아니면 상가집 가서 그냥 만났던 거를 이렇게 모시고 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참작을 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네.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 정치권에서는 뭐 여야가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여야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공수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윤석열 총장 사이에 두고.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야권 대표건 여권 대표건 지금은 장관이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봉현 서신 나오고 갑자기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면서 이 검찰 수장의 지휘권을 박탈해 버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 이 조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A 변호사가 아니라 이 사무국장 비서실 인사 등과 조문을 갔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이요. 일단 수사가 이 대검 이 국정감사를 앞둔 어제 이 옥중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의 수사가 여당 정치인에게 집중됐다라는 주장을 재차 펼쳤는데, 먼저 구자준 기자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8월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윤 검찰총장이 이 말을 한 이후에 여당 정치인들을 조사하지 않겠다던 검사가 다시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김 전 회장이 그 검사에게 혹시 총장님의 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물으니 맞다, 앞으로 좀 잘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입장문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것과 관련해서 제가 뭐 피의자들이 뭐고서 검찰 인맥 같은 걸 부풀려서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경우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윤석열 총장이 독재를 배격하고 뭐 민주주의를 확보하자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발언 이후에 수사 방향이 달라졌다는 건데, 그거를 검사한테 물었더니 총장님의 그 발언 이후에 그러면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검찰에서 예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니 어느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피의자가 그래서 묻는다고 마치 무슨 하명이 있어서 내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긍을 한다는 건지 좀 상식적인 측면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봉현 전 회장의 이 입장,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신빙성, 신뢰성 관련해서 짚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그것 가지고 지금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것 아니냐 지적도 물론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김 전 회장의 이런 주장, 김 전 회장은 여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내기도 했고, 지금 야당 정치인과의 연루설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또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어요. 야당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야당의 생각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야당 생각은 이제 검찰을 좀 압박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어떤 편을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사실은 사실관계 확인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아니냐, 이건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김봉민 씨 주장을 100%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모두 다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황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 수사를 통해 감찰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단정적으로 김봉민 씨 말이 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100%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의혹이 나온 상태라고 하면 수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권이든 야권이든 유력한 사람들이나 검찰이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걸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걸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서 진실관계가 뭔지를 밝혀내야, 만약에 억울하게 문제가 된 사람은 억울함을 풀어줄 거고,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는데 아니라고 발뺌한 사람
사람한테는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 총장이 물론 본인이 생각할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의혹이 나오는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나는 그럼 이거 수사 가냐 안 한다. 수사해서 명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뭐 윤 총장이 지금 개입됐다 안 됐다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괜히 본인이 수사지휘하다 보면 공정하게 해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이 아예 그냥 본인이 손을 떼는 것도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검 국정감사에 앞서서 옥중 편지를 2차 입장문으로 내놓은 김봉현 전 회장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국회 국정감사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